안녕하세요, 북리지입니다. 네, 오늘은 크렐리티 K1과 벤불의 P1S를 비교해보면서 거기에서 K1이 더 좋은 7가지 이유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제가 이렇게 제목을 했다고 해서 K1이 P1S보다 훨씬 좋다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하드웨어적인 안정성과 소프트웨어적인 편의성 측면에서는 저는 P1S가 더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오늘 영상에서는 두 개가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K1이 가지고 있는 더 나은 장점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측면에 그냥 정보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K1 리뷰 영상에서 K1을 정말 단점을 너무 많이 언급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K1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부터 7가지 P1S보다 더 나은 이유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크렐리티 K1은 599달러가 공홈에 올라온 가격이고요. 벤볼의 P1S 이번에 나온 것은 699달러. 이전에 P1P 가격이었죠. 네, P1P가 100불을 내리면서 그 사이에 699달러로 P1S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공홈에 나온 이 가격보다 보통 구입할 때 해외 직구나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면 좀 더 저렴하게 구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구입을 직접 하게 될 때 또 저렴하게 구입했을 때의 두 개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리얼리티 K1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크리얼리티 코리아에서 4군데의 수입 판매 업체와 계약을 하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군데가 서로 경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격 정책을 일률적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뭐 가격은 어디나 비슷한데요. 그 중에 제가 덕유항공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번 연말까지 특별 가격으로 책정된 게 72만 2,500원에 구입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이 가격은 해외 직구 가격보다 좀 더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는 72만 2천원 정도. 반면에 벤브랩을 구입하는 건 좀 까다롭습니다. 공홈을 통해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699달러를 결제하고 한국 내 직배송이 없기 때문에 배대지를 이용을 하고 그렇게 들어올 때 또 세금 부가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추가되는 비용들을 생각을 하면 가격이 약 120만원대에 달하더라고요. 반면에 국내에 3D몬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총판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국내 구입도 가능할 수가 있는데요. 그랬을 때 가격도 한 130에서 140만원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해외 직구를 하고 있는데요. 직구했을 때 지금 타오바오에서 이 직구 물건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서는 없지만 판매되는 가격을 보니까 3,999위안 이것과 그리고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 그리고 관부가세까지 합하면 약 85에서 9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겠더라고요. 일단은 구매 절차에 있어서도 간편하게 국내 결제를 통해서 배송이 오는 것과 또 해외 직구를 위해서 별도로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점에서 저는 K1이 좀 더 접근성이 좋고 게다가 가격도 10에서 한 15만원 정도까지는 차이가 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터치 LCD입니다. 네, 요즘 세대가 어떤 세상인데 벤불의 P1S는 아직까지도 버튼식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원격 프린팅 시대이기 때문에 이 앞에서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출력만 하신다면요. 하지만 뭐 은근히 또 가서 필라멘트 교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직접 패널을 갖다가 조작을 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버튼을 화살표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꾹꾹 눌러대는 게 터치에 한번 익숙해져서 그런지 꽤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크렐리티 K1 같은 경우에는 터치 LCD가 바로 채용이 되어 있고요. 그것도 화면도 굉장히 넓고 여기서 출력이 진행될 때 출력 프로그레스가 쫙 보이고 온도 그래프 같은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출력 전에 이 출력물의 G코드의 미리 보기 화면을 통해서 출력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터치 LCD가 더 낫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센서 체크입니다. 네, 이게 어떤 얘기냐면 벤브랩이 크렐리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센서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센서들에 의해서 이 동작을 감시하고
최상의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 센서가 감지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헤드 덮개가 자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출력 중에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바로 알람이 울리고 그리고 출력이 일시 정지되는 그런 기능까지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출력 중에 내가 프린터를 좀 옮기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약간 진동이나 이런 부분에 변화가 있을 때는 레저넌스 테스트, 우리가 인풋 쉐이프 테스트라고 보통 하는 그 테스트가 안 맞다라고 하는 알람이 뜨기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출력을 정지하거나 출력이 진행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센서들이 다양하다는 것이죠. 이때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 센서들이 되게 민감한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기 때문에 가끔씩 보면요, 센서가 동작을 했는데 이게 어디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동작하지 않는지 이걸 알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밴부 위키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긴 한데요, 그렇지 않은 센서 코드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밴블의 번역 작업에 참여했을 때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HMS라고 하는 이 에러 코드가 나와 있는 에러 코드 문장 번역할 내용이 800개가 넘었습니다. 네, 그게 다 사용되진 않겠지만 그것의 일부만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에러를 체크할 수 있는 장비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센서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센서 알람만 하기도 하지만 출력이 아예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옛날 구식 방식의 프린터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출력이 되는데 안 되니까 답답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크레얼리티 K1은 약간 구형 프린터 수준의 센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제가 겪었던, 하지만 지금은 좀 개선된 개선품이 나오고 있는 오류인데요. 이 오류들이 뭐 히팅 관련 오류 몇 가지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센서 기술에는 굉장히 무딘 장비라는 것이죠. 옛말에 알면 병이고 모르면 약이다 라는 얘기 있는데요. 저는 그런 면에서 조금 너무 민감해 갖고 나중에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될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K1이 나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센서 체크를 한번 꼽아 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아주 많은 분들이 이것을 공감하실 텐데요. 밴브레일 프린터는 P1P, P1S 그리고 X1 카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X축의 움직임은 쉐프트가 카본 쉐프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유가 있는데요. 고속으로 가게 되면서 헤드의 무게를 가능하면 낮춰야 되는데 그때 X축 같은 경우에는 헤드 자체의 무게를 경량화시키면 되긴 하지만 Y축으로 움직이는 Y 움직임에 대해서는 헤드와 쉐프트 무게 전체를 갖다가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게를 줄이는 데 있어서 쉐프트의 무게도 무시할 수 없었는데요. 밴브랩 측에서는 이 고속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카본 쉐프트가 적합하다고 엔지니어링적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이 카본 쉐프트의 속성과 특성을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기되는 의구심이 바로 내구성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ABS나 ASA 필라멘트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요, 이곳에 필라멘트 흉 같은 것들이 증착이 되면서 뻑뻑해지거나 해서 이 움직임이 잘 작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때마다 쉐프트를 닦아주거나 하는 그런 관리 포인트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프린팅을 헤비하게 오랫동안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카본 봉이 닳게 되면서 나중에 유격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를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반면에 크리얼리티 K1 같은 경우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 없이 바로 금속봉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카본봉에 의한 그런 걱정과 의구심이 있으셨던 분에게는 금속봉으로 이루어진 크리얼리티 K1이 훨씬 더 낫다라고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금속봉을 꼽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똥을 안 싼다는 게 나은 점으로 꼽았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굉장히 심각하죠. 물론 오른쪽에 있는 거는 AMS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멀티컬러를 할 때 결과물인데요. 하지만 멀티컬러를 하지 않을 때에도 출력을 시작하게 되면 무조건 일정량을 갖다가 다 디스펜싱 해갖고 똥으로 뱉어내는 그런 프로세싱이 항상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AMS 없이 필라멘트를 교체하지 않고 단일로 사용할 때는 굳이 그렇게 똥을 낼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번 출력 때마다 똥을 싸고 똥 싸고 이렇게 해서 출력을 좀 오래 하다 보면 똥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똥이 뒤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별도의 똥 바지 같은 것을 만들어줘야 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크리얼리티 K1과 K1 맥스 같은 경우는 그런 똥을 싸는 프로세싱이 전혀 없습니다. 똥을 안 싸기 때문에 똥 싸는 데 들어가는 출력 시간 그리고 필라멘트 낭비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더 나은 점으로 꼽아 보았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 카메라 성능을 꼽아 보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전제를 삼아야 될 거는 크리엘리티 K1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기본 장착이 아닙니다. K1 맥스에서는 기본 장착이지만 K1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장착을 해야 되거든요. 비용이 23,000원에서 25,000원 정도 사이가 되는데요. 이것을 구입해서 달아야 된다는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착이 된 상태에서는 아주 확연한 차이가 나는데요. 크리엘리티 K1 같은 경우는 1080p 풀 HD 화질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20fps로 초당 20프레임 정도까지 굉장히 자연스러운 화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반면에 P1P 그리고 P1S 같은 경우는 기본 장착으로 요즘에는 카메라가 장착되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카메라가 굉장히 구립니다. 네, 720p 화질에 그리고 0.5fps 2초에 한 장씩 프레임이 넘어가는 화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건데요. 어떤 분들은 엑손 카본에 있는 카메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카메라를 사다가 이것과 바꿔 다르면 괜찮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프로세싱하는 보드 자체가 이거를 대응 가능하지 않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급 나누기가 제대로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출력한 화면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왼쪽은 K1 그리고 오른쪽은 P1P의 카메라입니다. 물론 저는 P1P지만 P1S도 이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왼쪽 보다가 오른쪽 보면 뭐가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앞서서 제가 카메라를 달고 나서 리뷰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때 제가 3가지 정도를 기대를 했는데 다 실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카메라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업데이트 이후에 기존에 원격으로 되지 않고 꺼지는 문제, 그리고 AI 디텍션이나 타임랩스를 켜놓고 오래 진행을 시키다 보면 카메라가 열을 받았는지 그냥 끊어져 버리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펌웨어 업데이트 이후에 모두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크리엘리티가 굉장히 발빠르게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라는 측면에서 좀 고무적인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6번째로는 카메라 성능을 꼽아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인데요. 사실은 이 7번째 때문에 이 컨텐츠를 생각을 하게 된 건데요. 벤브랩의 등장은 굉장히 혁신적이고 3D 프린터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면서 발전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를 보게 되면 예전에 마치 애플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벤브랩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 기술들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슬라이서인 벤부 스튜디오를 제외하고는 펌웨어나 그런 보드 정보에 대해서는 다 비밀에 붙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크리엘리티 K1은 클리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크리엘리티 뿐만 아니라 벤브랩을 제외한 다른 제조회사들은 어쩔 수 없이 클리퍼라고 하는 오픈소스 펌웨어 기반하에 고속 프린터를 제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크리엘리티 K1 제품 같은 경우도 바로 클리퍼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클리퍼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급 유저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모디파이 하거나 할 때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해외 유저들 사이에서는 지금 크리엘리티 프린트라고 하는 전용 슬라이서에 보면 이렇게 출력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은 플루이드 화면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실제로 플루이드 기반으로 해서 이것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클리퍼를 사용하셨던 분이 볼 때는 플루이드에서 사용하는 많은 기능들이 다 빠져 있어요. 자유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킹을 합니다. 해킹을 해서 플루이드 기반의 화면 컨트롤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클리퍼 기반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한 것이죠. 물론 저도 이것을 시도해 보려고 하다가 최근에 업데이트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업데이트 이후에 클리퍼로 전환한 이 시도가 막히더라고요. 패스워드가 바뀌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 오픈 채팅방에서 이런 글을 한번 공유를 받았습니다. 크리엘리티에서 9월 달에 K1과 K1 맥스에 대한 오픈소스 코드를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서 지금 당장 막히긴 했지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오픈소스로 새로운 프린터를 개발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클리퍼 기반을 내가 안에 내부를 들어가서 설정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P1P
보니까 굉장히 만족스럽게 쓰고 있는데, 한 가지 좀 불만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스큐가 안 맞습니다. 네, XYZ의 이 각도 기울기가 약간 기울어졌는데, 출력을 하고 나서 조립을 할 때 약간 뒤틀려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큐 값을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티켓을 통해서 문의를 해 본 결과 스큐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넣을 그런 계획은 없다 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직접 해보고 싶잖아요. 하지만 클리퍼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클리퍼 베이스인 K1에는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서 스큐 값을 조정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오픈소스 정책 안에 들어있는 크렐리티가 고급 사용자들 측면에서는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7가지 정도에 대해서 한번 K1이 P1S보다 나은 이유를 한번 얘기해봤는데요. 둘 중에 북리지는 무엇을 사겠는가? 지금 시점에서 내가 돈을 내고 산다고 한다면 저는 오른쪽 P1S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향후에 점점 발전 가능성이 있고, 이 3D 프린터 제작 회사의 저변 확대와 그리고 메이커들의 이런 도전들을 고취시키는 것은 크리엘리티라고 하는 회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K1 리뷰 때 굉장히 좀 짜증이 많이 났었거든요. 단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상당한 많은 부분의 단점들은 크리엘리티가 이 피드백을 받아서 해결을 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앱에 무수히 많은 그런 엄한 광고들로 도배되고 있던 것도 지금 켜게 되면 광고들이 싹 사라졌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유저들의 반응과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크렐리티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되고요. 그렇게 해야만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야 서로 경쟁을 하고 유저들에게는 보다 더 나은 제품과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모두들 즐거운 프린팅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붕이지였습니다.